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내 배우 이태란입니다. 오늘은 몸속의 난로 편이에요. 군대 시절 아내는 나에게 주머니 난로를 선물해 주었다. 당시엔 아내가 아니었고 애인이었다. 주머니 난로라고 해봐야 대단한 것이 아니다. 한 손 안에 쥘 수 있는 크기의 작은 용기를 뜨끈하게 덮여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서 꼼지락거리는 물건이었다. 그렇게 언손이나 조금 녹일 수 있는 것으로 그 효력이 그다지 오래가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춥고 배고픈 군대 졸병 시절에 나에게 그 주머니 난로의 위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나는 불침번이나 보초를 설 때마다 아내가 선물한 주머니 난로를 꼭 들고 나갔다. 영하 1~2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 위에 시종 불어대는 세찬 겨울바람 속에서 주머니 난로 하나 품고 있다고 몸 전체가 따뜻해질 리는 없다. 그런데도 주머니 난로만 쥐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몸과 마음이 따뜻해진다. 내 주머니 난로는 그냥 주머니 난로가 아니었다. 내 주머니 난로는 나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한 여자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인지 주머니 난로를 꼼지락거리고 있으면 마치 아내의 손을 꼭 만지고 있는 것만 같았고 신촌 거리를 덕수궁 뒷길을 함께 걷고 있는 것만 같았다. 주머니 난로를 꼼지락거리고 있으면 아내와의 온갖 추억들이 쏟아져 내렸다. 겨울바람은 세차게 불어오는데 옛날에 즐거웠던 일들을 추억하다 보면 아무런 열량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추억이 따뜻하게 되살아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덩달아 몸도 따뜻해지곤 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주머니 난로 같은 추억의 물건을 한둘쯤은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여인이 선물한 반지를 끼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목도리를, 어떤 사람은 손수건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준 선물을 몸이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이다. 나에게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많은 책들이 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책을 단 한 권도 버린 적이 없다. 그것은 나의 재산 1호다. 단기 4228년 초반폰 가격 1700환이라고 쓰여져 있는 아놀드 토인비의 새로 판 책자 역사의 한 연구는 지금도 내 사무실 책상 곁에 두고 가끔 꺼내 읽곤 한다. 거기서 아버지가 흑연 연필로 그어놓은 밑줄 자국을 발견할 때면 코끝이 시큰하다. 아버지는 시골교회의 목사였다. 당시 대부분 시골교회 목사들이 그랬듯이 어린 시절 우리 집은 매우 가난했다. 사례비라고 해봐야 고작 보리 한 가마니에 쌀 반 가마니 이런 수준이었다. 삼남 사녀의 우리 형제들은 늘 배고픔 때문에 힘들어했다. 식사 때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서로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기 위해 싸움박질을 하는 일은 예사였다. 그 때문에 어머니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식구들의 배고픔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고구마 이삭을 주우러 다니시곤 했다. 고구마 이삭 줍기란 다른 게 아니다. 호미와 자루를 들고 이미 수확이 끝난 고구마 밭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 맨 땅을 다시 파헤쳐 밭주인이 미처 걷어가지 못한 고구마를 캐내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잘려진 고구마도 캐게 되고 운이 좋을 때면 덩굴째 숨어있는 고구마를 발견할 때도 있다. 그렇게 한나절 또는 반나절 동안 고구마 이삭을 캐면 반자루 정도의 고구마를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구마 밥을 먹었다. 밥이라고 해봐야 쌀은 거의 보이지 않고 보리쌀이 더 많이 들어간 밥에 고구마를 잔뜩 넣어 만든 밥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삶은 고구마를 먹는다는 말이 더 맞는 말이었다. 어머니는 그 고구마를 역전해서 파시게 됐다. 그래도 명색이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얼굴을 가리기 위해 큰 천을 깊이 눌러쓰고 고구마를 팔아 몇 푼의 돈으로 우리 형제들의 공책과 검정 고무신 등을 사주시곤 했다. 이런 어머님이 이따금 아버지와 부부싸움을 벌이시곤 했다.
싸움의 빌미는 늘 책이었다. 어머니가 먼저 아버지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또 책을 사셨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겸연쩍은 목소리로, 때로는 비굴해 보이기까지 하는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를 달랬다.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오. 목사가 책을 보아야 생각도 하고 설교도 할 것 아니오. 그러면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내가 한 달 내내 고구마 이삭을 캐봐야 당신이 읽는 책 한 권 값도 나오지 않아요. 부부싸움이 끝나면 아버지는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달래셨다. 한 권 한 권 어렵게 산 책이기에 무엇보다 애지중지하며 다루셨다. 집안에 공간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책이 쌓였다. 붉은 벽돌을 쌓고 그 위에 나무 판자를 대고 책을 쌓고 다시 책이 많아지면 붉은 벽돌을 쌓고 그 위에 다시 나무 판자를 올려 책을 쌓았다. 나는 소년 시절 아버지에게 매를 맞으면서 그 책들을 읽었다. 그때로서는 고통이었고 고문이었다.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맞지 않기 위해 책을 읽은 것처럼 성의 없이 아무 곳에나 줄을 긋기도 했고 아주 가끔은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 열심히 읽기도 했다. 매를 들어 나에게 책을 읽게 하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에게 엄청난 양의 책을 고스란히 물려주시곤 10수년 전 7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어 아버지의 책은 그냥 책이 아니다. 그분의 눈물이고 전 재산이다. 또한 그분의 영혼이고 삶 전체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뒤의 일이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책, 어렸을 적 매를 맞으며 읽었던 책을 다시 읽게 되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그어놓은 밑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밑줄 그은 글을 읽는 순간 나는 전류에 감전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밑줄에서 살아있는 아버지의 숨결을 느낀 것이다. 요즘에도 나는 아버지의 책이 내 영혼 속에서 난로가 되어 있음을 느낀다. 아버지가 밑줄 그었던 토인비의 글귀가, 어린 시절 내가 아버지의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어 읽었던 릴케의 시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가 내 남루한 머리와 마음의 한켠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 아름다운 글귀들 때문에 내가 깨닫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얼마나 많았을까. 몸속의 난로. 그것은 내 영혼 속에서 결코 식지 않는다. 다시 연애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연애도 우리 삶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난로다. 단 3일간의 사랑을 평생의 추억으로 간직하며 사는 이야기는 그저 소설 속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목숨을 다하도록 뜨거웠던 사랑이 설사 이루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바람이 불 때마다 가슴에서 피리 소리 나는 아픔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애틋함으로 인해 결국 뜨거운 가슴을 가지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추억을 만드셨나요? 저는 오늘 시아버님 생신이라 남편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연천에 다녀왔어요. 영상에 보이는 파란 하늘이 연천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찍은 하늘이랍니다. 저는 오늘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남겼네요. 오늘 많이 늦었어요. 모두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린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잘 자요.